그래서 이 폴더 안에 들어가면 소스 파일들 다 집어넣게 되고, 영상 파일들 소스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거 있겠죠. 설계 같은 거 집어넣을 거 있으면 이런 이미지 파일들, 이런 것도 다 같은 폴더에 넣어 두셔야 돼요. 여기 안에서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일은 이 작업을 하는 말 그대로 프로젝트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상마다 프로젝트 파일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그러려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샘플용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두고 기본 폼을,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뭘 하나 간병을 찍었다. 그러면은 여기 샘플 여기 폴더에다가 이제 영상을 집어넣겠죠. 소스나 필요한 설계나 다 넣어요. 그리고 여기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샘플 프로젝트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요. 요걸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켜보면 여기 켜줘. 13 끄고 24. 저번에 한번 살짝 했었죠? 네. 네. 예단식 들었나요? 안 들었었어요? 저희는 이제 화면 구성이 막 복잡하고 헷갈릴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무시하시고, 여기는 이거는 빈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샘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스니필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맨날 영상을 만들 때마다 똑같은 작업을 맨날 쳐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쓰이는 폼이나 이런 문구나 이런 것들은 기본 구성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요거를 갖고서 항상 복사를 해서 저쪽에다가 이제 실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지금 예시로 보여드릴게. 보여라. 여기에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보시면, 잠깐만. 23. 이거는 노트북이라서 좀 느려요. 이거 보시고. 뭐야? 잠깐만. 이건가?
불러왔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작업을 하던 거라서 거의 다 끝나서 쪼개져 있는데, 아까 전에 있었던 그 폼에서 이제 많이 들어왔죠. 조금 다른데, 이거는 제가 인트로로 쓰는 앞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아까 고정 그거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거 연락처 패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끌어와서 영상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이거 지금 컷 편집이 끝난 거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지워볼게요. 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이제 이런 상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자막인데 이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아까 공통 프로젝트랑 비슷한 상태로 우선 만들어 놨고, 그러면 우선 이런 건 있는데 요거는 우선 없다고 가정하세요. 그럼 아까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오프닝 영상 이렇게 가장 들어가고, 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 문제적 보험.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건 제가 만든 거고, 이렇게 이게 아까 전에는 하단에 있었잖아요. 지금 이거는 예전 거라서 상단으로 올려놨던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기본 이제 고정되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요걸 갖다 쓰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상을 여기다 불러와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쪽에 저기 부분에 여기 이제 지금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게 폴더식으로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마우스 클릭하면은 새 항목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은 지금 보지 마시고요. 새 저장소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폴더가 새로 생겨요. 이런 식으로 폴더를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저는 여기 영상 파일과 이미지 파일들을 여기다 넣어놓고서 끌어 쓰는 거고, 이게 사실 안 만들어도 돼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소스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복잡해요. 근데 나중에 찾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또 한참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구분을 해서 폴더에다가 내가 음성 파일, 영상 파일 이렇게, 그거는 입맛에 맞게 폴더를 맞추시면 돼요. 저는 여기에 우선 이거는 음성 파일인데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거 이미지 같은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요거는 인트로 요거예요. 저기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영상 파일인데, 영상 파일은 우선 영상을 찍으신 다음에 컴퓨터로 옮길 거잖아요. 그럼 여기 파일이 들어와요. 이게 영상 파일이에요, 원본이. 그러면 요거를 이쪽으로 그냥 끌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끌어와서 이렇게 넣으면은 요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원하는 소스들을 다 갖다 넣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로 이렇게 갖고 끌어와요. 자, 근데 저 뒤에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니까. 자, 영상이 이제 인트로가 끝난 시점 뒤에 이제 제 영상이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로 하실 거는, 자, 요런 것들은 제가 기본 세팅을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우선 여기가 보면은 V1이라고 되어 있죠. 자, 비디오 1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비디오 2, 3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를 기점으로 이쪽은 영상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음성이에요. 오디오. A1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오디오였죠. 오디오 1, 비디오 1. 그러면은
영상을 지금 V1에다가 갖고 온 거거든요. 이쪽으로 제가 일로 끌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요게 영상이고요. 내 영상 파일 안에는 음성도 들어가 있잖아요. 내 소리도. 그래서 요건 오디오 1과 비디오 1으로 두 개로 이렇게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디오 1에 영상이 지금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비디오 1 영상 위에 저 심의 문구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것도 올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문제적 보험. 지금 요 레이어가 요 부분이 지금 요거거든요. 떠 있죠 지금. 여기 떴고 좀 여기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요만큼 기간 동안. 그리고 여기 끝나면 이제 사라져요. 요걸 여기다 지금 올려놓은 거죠. 자 근데 이게 위에 있으니까 저 영상 위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상이 저 위에 있다 더 그러면 요거는 안 보여요. 왜 그러냐? 위에 쌓이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적층되는 거예요. 자, 영상 위에 이게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이것도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이 영상 위로. 그럼 여기 저 부분도 영상 아래쪽은 저것 때문에 가려지게 되죠. 영상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게 출력이 먼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이쪽 가보면은 지금 여기 연락처 배너 여기에 걸려 있죠. 그러면 이 연락처 배너가 저기 상단에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 영상은 좀 가려지게 되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계나 이런 것들은 영상을 제일 먼저 밑에 깔아두고 그 위에다가 원하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구성을 보면 여기 이런 데 보면은 여기 눈알 표시 있어요. 갖다 대보면은 이게 먼지가 나와요. 이렇게 갖다 대보면 트랙 출력 켜기 끄기거든요. 요 트랙을 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르면 어떻게 되냐? 사라지죠. 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자물쇠 마크는 이걸 잠가버리는 거거든요. 수정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잠금을 풀면 이걸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위치. 근데 이제 하다가 이게 자꾸 고정을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생겨요. 이걸 잠가 놓고 다른 작업을 해야 되거나 이거는 하다 보시면 알게 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트랙 출력 켜기랑 요거 잠그고 요거는 가장 사실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그래픽은 뭐냐면 요 문구예요. 요거를 만약에 꺼보면 저 문구가 사라지죠. 저 문구에 대한 텍스트의 조정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조정 레이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새 항목을 누르시면은 다 만들 수 있거든요.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조정 레이어를 많이 쓰니까 이걸 보시면 돼요. 색상 매트 같은 거 뭐냐면은 색상으로 된 하나의 레이어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색상 매트를 만들고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버리면 하나가 생겼죠.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갖고 왔다. 그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끔 이럴 경우가 있죠. 뭐 배경을 뭘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크로마키 같은 경우도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어떤 그래픽이나 이런 걸 띄울 때도 위에다가 크로마키를 하는 건 사람을 인물을 딴 다음에 배경하고 합성을 하는 거잖아요. 뭔지 아시죠? 조그맣게 설명하고 뒤에 그러면은 그 배경이 되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색상 매트예요. 여기다가 갖다 놓고 지금은 얘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여기 이미 동영상 파일에 그러니까 다 차버린 거죠. 그럼 저것도 만약에 응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크기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줄여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걸 만약에 쭉 또 끌어서 이렇게 유지를 하면 계속 여기 이 구간까지는 저 빨간색 저 빼기 매트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이제 세세한 것들은 좀 이따 말씀드리면 되고, 먼저 영상을 가장 넣었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우선 음성 파일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적정한 음량으로 음성 마이크를 세팅을 해서 녹음을 하게 되면은 이 소리가 내가 원하는 소리보다 너무 크게 녹음이 됐을 수도 있고 너무 작게 녹음이 됐을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 가지 노이즈나 잡음이 껴서 듣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음성을 제일 먼저 보정을 해줘야 되고, 수압이 유지가 된다면 보험금을 받지 않고 유지를 할 수도 있겠죠. 저 끝에 네. 음성의 파형 그래프가 저렇게 하지만 올라가죠. 하지만 개인 자,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적정선의 그 데시벨을 잡는 게 이 마이너스 6 정도로 잡거든요. 마이너스 6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음성 크기를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너무 올라가면은 이제 찢어지는 소리가 나게 돼요. 저는 이제 마이크에서 어느 정도 기본 처음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진 않는데, 여기 파형이 이렇게 높은 구간이 자 지급 조건을 약간 노란색을 약간 치솟죠. 근데 이제 빨강색을 0까지 가면 이제 빨강색이 떠요. 거기는 이제 소리가 그러면 안 좋은 소리가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정을 먼저 해줘야 되고, 여기 보시면 지금 말을 안 하는 구간이 있죠. 말을 안 해도 저 정도가 40 정도까지 이제 데시벨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건 뭐냐면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 구간에. 여기서 이렇게 스피커로 들을 때는 잘 안 들려요. 근데 이제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은 선명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저게 헤드셋이 여기 들어가나? 여기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이거 잠깐 빼주시죠.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먼저 잠깐 들어볼게요. 자, 잠깐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들어보세요. 이 부분에 나는 소리. 그러면 혹시 20세도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20세요? 네. 아니 20년 20년? 네 20년 납으로 좀 이따 보내준다고 하세요. 소리를 좀 키워도. 들리시나요? 지금 저는 마이크를 그래도 다른 분 들으실 거면 들으세요. 들리시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이크 세팅을 어느 정도 해놓고, 마이크가 조금 그래도 비싼 거라서 그래도 노이즈 제거 성능이 좀 있는 마이크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 핸드폰으로 찍는 영상이나 하게 되면은 이거보다 소음이 더 커지게 돼요. 사실 이것만 해도 그렇게 듣기 거슬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일반 핸드폰이나 그냥 일반 카메라만 놓고 찍으면 소음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듣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이제 마우스 여기에다 우클릭을 대시면은 오디션에서 클립 편집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아까 오디션 프로그램이 새로 하나 열리게 돼요. 물론 여기서 약식으로 화면이 너무 작아서, 여기서 이제 사운드 편집 패널이 있는데 여기서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할 수도 있거든요. 노이즈 제거 같은 게. 근데 여기는 조금 제한적이고 소리가 별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그 강의 영상 요거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복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보면서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이 소리의 파형이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당 이렇게 수치를 아래에 확인을 할 이제 수 있다. 파형이 또 레벨이 이런 나오고 기기들이 그러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 정도로 맞출 거고 노이즈를 제거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요 정도로 써도 돼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6에서 여기만 위에만 잘라버릴 거거든요. 마이너스 6에 이상 가는 소리들은 다 커트를 해버릴 거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소리가 여기 이내에서 잡히는데 지금 보면 소리가 조금 작아요. 여기에 평균적인 파형이 보면은 요 정도잖아요. 요 정도. 그래서 마이너스 6에서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요걸 좀 키우려면은 여기 부분에다가 갖다 대시면 손가락이 이렇게 진폭 조정이라고 떠요. 손가락이 이렇게 딱 뜨거든요. 그냥 누르고 우측으로 가면 커지는 거예요. 좌측으로 가면 작아지고. 그래서 적당하게 마이너스 6 정도의 평균 소리가 왔다 갔다 한다 싶을 정도로 어느 정도 맞춰놓고 그럼 같이 다 커지죠. 다른 소리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소리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수시로 밑에 변화하고. 그래프가 조금 올라가고 있죠. 여기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요. 저거를 지워줄 건데,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확대를 조금 해두시고 공간을 찾아요. 빈 공간을. 빈 공간, 이게 이 공간이 너무 좁은 거를 잡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 정도를 선택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노이즈 프린트 캡처를 눌러요. 자, 이거는 이 부분의 노이즈를 샘플링을 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노이즈 샘플 땄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효과에서 노이즈 감소 복원 메뉴가 있는데 이 프린트 캡처 밑에 보면 노이즈 감소 프로세스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방금 딴 노이즈 샘플을 통해서 전체 트랙의 전체 음성의 노이즈를 일괄적으로 적용시켜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그러면은 이제 전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A를 누르시면은 전체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적용을 눌러요. 자, 그럼 이렇게 됐고 눌러보시면 올라가지가 않죠. 이렇게. 이거 완전히 노이즈가 죽었어요. 그 부분에 깔려있는 것들은 자, 그래서 다 지워버려요. 근데 지금 여기도 보면 빨간색으로 그래서 이제 진짜 가 뜨죠. 자, 이제는 요거를 마이너스 6의 이상 부분을 다 잘라버릴 거고요. 다시 효과에서 선택적 제한 들어가, 진폭 및 압축에 선택적 제한 들어가시면은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은 건드리지 마시고 요 최대 진폭 부분을 마이너스 6.0에다가 맞추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적용을 누르면 자, 이렇게 마이너스 6에 대한 윗부분은 다 삭제를 해버려요. 일괄로. 그러면 해야지 소리가 가능합니다. 그 내가 자, 원하는 이제 둘 다 것만큼 보장, 하지만 소리를 딱 집어넣어요. 자, 둘 다 보장 게시. 자, 여기까지 하시면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파일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창을 닫아요, 그냥. 그러면은 여기에 것들을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요게 일괄 적용이 여기 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음성은 끝났고, 자,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이제 컷하고 편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컷 편집은 제가 그 단축키를 만들어 놓은 그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키보드 단축키라고 있거든요. 이게 쉬운 단축키라고 해서 제가 단축키를 세팅을 만들어 놓은 걸 있고, 이거를 이제 파일로 드릴 거예요. 이제 편집을 하시면 그거를 이제 여기서 불러와서 선택을 하면 이제 여기에 기본 프리미어 프로의 단축키가 아니라 저희한테 맞게끔 세팅된 단축키를 쓸 거고, 지금 이게 이제 우리 편집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축키 설정이 된 상태고, 자, 먼저 이제, 자, 확대 축소는 이제 Alt 누르고서 휠 마우스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확대 축소할 수 있어요. 너무 축소를 해놓으면 편집하기 힘들기 때문에 적당하게
확대를 해놓은 다음에 여기는 말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 그렇죠? 여기가 실제 말하는 부분이고 그럼 대충 파형만 봐도 여기는 이제 제가 준비하는 그런 거고 여기서부터 아마 말을 할 거예요. 당신의 문제를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앞에 부분은 다 쓸모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잘라 버려야 돼요. 우리가 보통 편집을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단축키를 안 쓰게 되면은 자 자를 부분에다가 요걸 갖다 놔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선택 도구가 있고 지금은 선택 도구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면도칼 모양이 하나 있거든요. 자르기 도구가 있죠. 자르기 도구를 눌러서 여기 잘라요. 그런 다음에 다시 선택구를 누르고 요거를 선택을 해서 요걸 삭제해요.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버리고 그러면 여기가 날라갔죠. 여기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잔물결 삭제라고 해서 요 부분을 당겨서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죠. 아니 제대로 안 됐어요. 지금 이거는 왜 이러냐면 이따 우선 이걸 고정 다 시켜놓고 작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왜 그랬냐면 방금 여기 잔목결을 삭제를 하게 되면은 여기 윗부분도 같이 딸려가는 거거든요. 동시에 요거 같이 움직여요 항상. 이게 같이 안 움직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다 자막 작업을 해놨는데 요것만 움직이고 위에 부분이 같이 안 따라가면은 다 틀어지겠죠. 그럼 자막이 이쪽에 맞는 자막인데 여기 갖다 붙여 있고 그러면 이것도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런 내가 이 부분에 설계나 이미지를 넣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을 당겼을 때 이게 같이 안 따라가면 이것도 하나하나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따라가는데 요거를 만약에 체크를 풀어놓은 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요거를 만약에 잔물 삭제를 하고 잔물결 삭제를 했다고 치면은 요 위에 있는 게 절로 같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예상하고 좀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잔물결을 삭제를 해버리면 여기에 있는 부분이 이쪽으로 붙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영향을 받는 게 뭐냐? 여기를 잘라서 이쪽을 여기까지 붙이면 여기 위에 있는 부분 중에 요거 그리고 지금 요게 이제 영향을 받죠. 근데 요거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통이기 때문에 이걸 붙여도 그냥 하나예요. 여기서부터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영향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여기 잘라서 붙이면은 당기면 얘가 여기까지 붙어야 되거든요. 그쵸? 요 공간이. 그러면은 요만큼밖에 안 가는 거예요. 붙이면은 여기까지 끝에까지 가고 그러면 이거 간 것만큼만 얘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게 다 붙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빈 공간을 없앨 거면 이걸 다 잠가 버리고 쟤네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서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또 틀어지잖아요. 내가 좀 전에는 이게 있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당겨 버리면 이게 틀어지면 이것도 다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영상을 이미 편집을 끝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 있지만 컷 편집을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작업이 나중에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성 보정을 먼저 한 다음에 컷 편집을 먼저 하시고 다른 걸 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요걸 이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잔물결 제거를 하면 이렇게 딱 붙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에서 또 자르고 잘랐죠. 그리고 또 이렇게 움직여서 여길 자르고 그리고 삭제하고 잔물결 삭제. 손이 너무 많이 가죠. 그래서 요거를 단축키로 빠르게 만든 거고 그게 뭐냐. 자 그냥 여기다 갖다 대시고 자를 부분에 컨트롤 W예요. 자르기가. 여기서 그냥 컨트롤 W 누르면 자 이렇게 잘려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자를 부위에 여기다 만약에 여기 컨트롤 W 또 한번 눌러요. 그럼 또 잘렸죠. 여기가 선택이 됐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E를 누르면 저걸 삭제하고 잔물결 삭제해서 이쪽으로 붙이는 거를 통합해서 만들어 놓은 단축키거든요. 그게 컨트롤 E니까
컨트롤 2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붙어요. 자 다시 자르기 전에는 요거였고 요거를 컨트롤 2를 누르면 여기 붙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빠르게 컷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다 날릴 거다. 여기다 대놓고 컨트롤 W, 컨트롤 E. 컨트롤 W와 E만 가지고 빠르게 컷하고 해서 붙여버리는 거죠. 자, 요거는 우선 볼 때는 이해는 되죠? 이해되셨어요? 잘 이해 안 되시면은 네. 이렇게.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이 부분 말이 없는 부분이니까 잘라야 되겠죠. 그리고 요 갖다 대고 자르고 컨트롤 E 이렇게 딱딱 붙여. 그래서 우선은 빈 공간을 다 없애버리고 컷을 다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예담 씨도 이제 영상 찍을 때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 영상 찍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한 부분 있잖아요. 그때가 왜 그러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만약에 나 실수한 부분을 좀 찾아볼까요? 뭐 스마트워치. 자, 자, 요즘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 자 이게 보면 여기서 자,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 스마트워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뭘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데 스마트워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자, 스마트워치 말이 같은 꼬여서 경우로도 지금 뭐 잘못했죠. 스마트워치. 이렇게 자, 요즘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로도 혈압 같은 거, 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말이 꼬이거나 하게 되면 그러면은 많이 있을 거예요. 스마트워치가 여기서 우선 틀렸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살릴 거거든요, 나는. 그럼 잘라놓고. 근데 스마트워치를 지금 계속 실수. 이거 어디야? 어디였어? 찾아가는데? 여기였나? 스마트워치. 자, 여기 자르고 여기도. 자, 요즘 제대로 스마트워치 안 되죠. 같은 경우로도 여긴 됐고. 혈압 같은 거, 자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로도 혈압 같은 걸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면 되는데 말을 하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단어랑 단어 사이의 말의 부분을 딱 정확하게 내가 끝맺음을 하고서 틀렸다. 만약에 뭐 나에게 맞춘 간편 건강보험까지 해야 되는데 나에게 맞춘 예를 들면 잠깐 우리가 음절이나 단어 사이에 살짝 쉬잖아요. 뭐 나에게 맞춘 간편 건강보험. 근데 나에게 맞춘에서 틀렸다고 볼게요. 나에게 맞춘이 틀렸어요. 그리고 간편 건강보험. 근데 요거를 그냥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들을 때 맞춘 때문에 나에게 맞춘 다 날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말을 안 했으면은 살리기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실 때 꼭 내가 지금 한 문장은 정확하게 말을 했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고 만약에 방금 게 좀 애매하고 막 말이 씹히거나 잘못됐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녹음을 하시는 게 나아요. 요런 부분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저도 그럴 때가 가끔 나거든요. 짜증이 나죠. 그러면 이걸 다시 녹음할 수도 없고 애매해요. 그러면은 자르려면은 굉장히 힘든 자, 상황들이 스마트워치 생겨요. 같은 경우로도 뭐 아니면 이런 게 있거든요. 말을 해봤는데 여기는 빼야 될 것 같아. 이 부분은. 근데 빼다 보면은 이상한 부분을 내가 원하는 걸 뺐더니 여기랑 빼고 나서 이 전과 후를 붙이려니까 뭔가 어색한 거예요. 말이 안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넣어야 되는데 이걸 넣자니 이렇게 말을 우리가 빨리 하다 보면은 음절에서 쉬거나 이러지 못하고서 막 지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미세하게 컷을 하기가 사실 애매한 상황들이 가지 생겨요. 않고 셀프로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셀프로 건강을 여기서 만약에 잘랐다고 치고 건강 관리를 하시는 예를 들면은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건강 관리를 하고 하시는 하고 끊고 싶다. 이거 끊기가 애매해요. 너무 건강 관리를 하고 바로 하시는이 나오니까 이 부분 정도거든요. 만약에 잘라보면 꼭 하시는 분들이 꼭 하시는 분들이 꼭 하시는 분들 이게 조금 어색하게 이렇게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최대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을 딱 했던 부분과 틀린 부분은 만약에 있으면은 대충 넘어가지 말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을 컷하고 자르고 이렇게 계속 해주시면 돼요. 스마트워치 혈압 같은 거 손쉽게 측정이 되니까 물론 정확도에서 요즘은 스마트워치가 여기도 이제 제가 틀렸어요. 혈압 같은 거 정확히 측정이 물론 여기서 말이 좀 잘못됐죠. 손쉽게 측정이 되니까 물론 정확도에서 요렇게를 대충 그냥 한 거 같다고 넘어가면은 이 부분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컷하고 컨트롤 W 컨트롤 W 하고 삭제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우선 빠르게 컷 편집만 다 끝내면은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사실 끝내 놓은 거고요. 자, 만약에 이제 제가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해서 영상이 이렇게 끝났다고 가정을 해보고 컷 편집이 끝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편집 끝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런 것들을 올려야 되는데 자, 요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심의 문구고요. 그래서 심의 문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문자 도구라고 있어요. 문자 도구 누르시고 여기다 갖다 대시면 클릭하면 이제 글자를 쓸 수 있어요. 글자를 이렇게 쓸 수 있고 글자를 쓰고 요거를 이렇게 확대도 할 수 있고요. 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요거를 이제 글자를 수정할 때는 여기 기본 그래픽이라고 있는데 이게 우선은 창 같은 거가 이게 보시다 보면 많다 보니까 막 없어지거나 그런 것도 생겨요. 여기 보면은 기본 그래픽에서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어. 그러면은 여기 상단에 창을 누르시고 지금 나와 있는 활성화된 창들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기본 그래픽이 지금 꺼져 있죠.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씩 눌러보시면 아 이게 무슨 창이구나 알 수 있고 우리가 보통 그 쓰는 창들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걸 영상 보시면서 우선은 다른 것들은 보지 마시고 제가 설명해 드린 것만큼 보시고 그래서 문자 도구를 그러니까 문자를 선택해서 기본 그래픽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폰트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크기예요. 크기 적당하게 잡고 색깔 흰색이죠 지금. 그리고 선은 외곽선 잡는 거고요. 그리고 배경 어두운 배경이 있는데 보통 배경을 많이 쓰는데 배경을 잡아버리면 저 보시면 배경에 검은색 배경에 들어가 있죠. 요거를 이건 불투명도거든요. 이렇게 하면 진해지는 거고 이렇게 해주면 흐려지는 거고 적당하게 잡으시면 되고 요거는 테두리예요. 크기 그러니까 배경의 크기죠. 배경의 크기를 키우면 커지는 거고 이제 적당하게 그리고 요거는 배경의 모서리 윤곽선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커브가 들어가죠. 그래서 적당하게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스타일을 만들어서 그냥 이런 데다가 원하는 데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게 그 심의 문구예요.
자, 그리고 이제 레이어가 많이 생기다 보면은 이게 잘 선택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면 요게 심해 문구 레이어고, 여기 위에 보면 제가 혈압이라고 써놨거든요. 이 혈압 기계 말하는 거고, 이건 당뇨 기계 말하는 거고, 이건 연락처 배너.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애초에 여기 마우스 우클릭 하게 되면은 이름 바꾸기가 있어요. 이름 바꾸기를 눌러서 여기다 바꿔서 주시는 거죠. 이게 공통적인 사항들의 레이어는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이게 뭔지를 내가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이게 뭔지 결국 내가 또 찾아서 눌러봐야 돼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를 껐다 켜보시면 돼요. 어떤 건지 그럼 구분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건 텍스트 문자거든요. 실제 저기에 들어가는 저 글자에 대한 레이어죠. 당뇨는 요 당뇨 기계 말하는 거고, 혈압 기계. 근데 당뇨 기계를 내가 키우고 싶어요. 만약에 아까 제가 이미지 더블 클릭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돼요. 이거는 이거예요. 요거 실제 요게 선택이 됐어요. 이거 보이시죠? 글자 지금 따라다니는 거 요거거든요. 요거 내가 요거를 선택하는데 자꾸 안 잡혀요. 이런 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실수잖아요. 이게 왜 이걸 눌러놓고 했는데 안 잡히냐, 요 위에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레이어가 큰 부분이 보면은 지금 이게 이렇게 크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눌러도 위에 지금 요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 뒤에 있는 사진보다 요 레이어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잡히는 거예요. 여기가 이 부분은 투명한 부분이에요. 요건 글자만 있는 거고. 하지만 투명하다고 해서 밑에 게 우리한테 눈에는 보이지만 이게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밑에 걸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차라리 꺼놓던가 잠가야 돼요. 이렇게 잠가 버리면 이거를 선택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 게 선택되는 거예요. 요거. 근데 또 이런 경우 있어요. 혈압 기계를 놓고 선택을 해봐요. 그럼 선택이 돼요. 이거 왜 그러냐? 이 혈압 기계는 요 부분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놓고 더블 클릭하면 요게 잡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요거는 되게 많이 처음에 잘 모르면 짜증나는 부분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레이어가 선택이 된다. 내가 밑에 게 선택이 안 된다. 그럼 위에 거를 잠가 버리면 돼요. 선택이 안 되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여기 조정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꺼놓을게요. 요거. 자, 요거는 차이가 혹시 느껴지시나요? 이거랑 이게 뭐냐면 이거는 제가 색감을 조정하기 위한 투명 레이어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데서 하냐면 이렇게 루미트리 색상이라고 또 창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화면에 이 영상의 전반적인 밝기 뭐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영상을 제가 항상 찍는 곳이 노출이 항상 일정하진 않거든요. 어떨 때는 낮에 찍을 때도 있고 밤에 찍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카메라 세팅감이 좀 변할 때도 있고 어떤 거는 어둡게 찍히거나, 물론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 세팅을 제가 해놓고 찍긴 하는데 원하는 색감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영상이니까 이 부분이 V, 이 V에서 우선 이거 꺼낼게요. 조정 레이어를. 조정 레이어가 뭐죠? 이게 그냥 조정 레이어예요. 아까부터 제가 얘기했는데 그냥 투명한 레이어예요. 투명 레이어? 예. 이것도 다 조정 레이어고 다 조정 레이어예요. 조정 레이어를 내가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조정 레이어에다가 글자를 쓰면은 그거는 글자가 들어간 조정 레이어가 되는 거고,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미지 빨간색 그 도화지처럼 갖다 그러면 그 조정 레이어를 그렇게 만드는 거고 색깔을 아니 본부장님이 기본으로 세팅을 저걸 해주시잖아요. 네. 저게 뭐죠, 근데? 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색감을 조정한다고. 색감 조정하는 게 네. 있다고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었죠. 아니,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게 노출값이 다 다르니까 색깔이 어두울 수도 있고 제가 아까 요거 봤죠. 자, 조정 레이어 켰어요. 껐어요. 차이가 나죠. 자, 우선 꺼놓을게요.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영상이 색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만질 수가 있어요. 그냥 조정 레이어를 건들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이 영상을 선택하고 루미트리 색상에서 노출을 밝게 만들어요. 밝아졌죠, 영상이. 그쵸? 또는 어둡게 만들거나 아니면 뭐 시뻘겋게 만들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요거는 제가 이미 컷 편집을 해놨잖아요, 다. 그럼 영상이 쪼개져 있어요. 여기서 만진다고 해서 앞에 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것만 바꾼 거예요. 이건 요것도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컷 편집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거고, 아까 음성 파일에 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컷 편집을 하게 되면 이게 다 음성이 쪼개지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럼 이거 하나하나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건들지기 전에, 컷 편집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방법이 없냐? 있어요. 나중에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컷 편집을 다 해놨는데 그래도 뭔가 색감이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때 하라고 제가 이 조정 레이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정 레이어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영상보다 조정 레이어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영상은 다 이거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조정 레이어의 색깔을 바꾸면 밑에 영상까지 다 그냥 컷으로 쪼개놨던 어쨌든 다 똑같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 레이어는 색감 조정용으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아무리 쪼개놨어도 밑에는 다 영향을 똑같이 받는 거죠. 그래서 조정 레이어를 하나를 만들어 두시고 이거는 색감을 조정하는 레이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것도 이제 항상 일정하게 들어가는 문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유지를 해주는 거죠. 영상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일정하게 공통사항이 계속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나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는 끄고 싶다. 이 문자가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용력을 이제 해봐야 돼요. 이 문구를 이게 이거잖아요. 조정 레이어. 이거를 없애버리고 싶다. 이 부분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뭐 이렇게 색상 매트. 그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요걸 조정해서 여기까지 내가 원하는 부위까지만 노출이 되게 하면 돼요. 조정 레이어를. 네? 자, 조정 레이어가 문구가 여기까지만 되게 끌어놨어요. 네, 할 수 그럼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지나면 안 핀이 나오죠. 살에 계속 안 박혀 있는 건 나오죠. 아니고 지금 사진처럼 이렇게 요 중간에 또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중간에 또 복사해서 만들면 되잖아요. 네, 복사해서 붙여놓더니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공통으로 돼 있는데 중간에 한 1초, 2초를 빼야 되겠다. 그럼 거기를 잘라요. 이 부분 자르고 이 부분 자르고 네, 여기다 자르고 선택해서 잘라야 돼요. 이거 잘랐죠. 그냥 여기를 지워버리면 되죠. 이 빈 공간에 그냥 공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는 당 수치를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을 이런 것들은 이제 응용으로 하셔야 돼요. 되게 이상한 방법을 쓰면 안 되고 여기 안 나오고 싶다고 이 위에다 뭘 덮어버린다라는 발상은 좀 너무 1차원적이지. 컨트롤 2로 안 하고 그냥 달로 컨트롤 2를 해버리면 붙어버리잖아요. 당연히 붙죠. 그러면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100kg? 그렇죠. 거긴 지워야죠. 그 부분을 삭제를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응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넣었어요. 막 이미지도 넣고 이미지는 자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고
자, 원하는 크기를 조절하고 이렇게 위치를 넣을 수 있고.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또 약간의 이거는 별거 아닌 기능인데, 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을 이미 진단받은 여기서 이제 바로 영상이 이제 이미지가 뜨죠.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컷 프레임 한 프레임씩 제가 해보면 자, 요 프레임에서 요 프레임 건너갈 때 딱 갑자기 영상이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 보면 약국 딱 뜨죠. 그냥 요거를 좀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아주 간단한 기능인데 디졸브라고 있어요. 디졸브는 뭐냐면 디졸브의 뭐가 약자지? 디졸브가 뜻이 디졸브 뜻이 뭐죠? 네, 여기 어쨌든 네. 자, 요게 요 이미지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면은 마우스를 그냥 갖다 대면 빨간색 이렇게 커서가 딱 터요. 여기다 놓고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요 부분이요. 여기서 컨트롤 D를 누르면은 디졸브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실게요. 진단받으신 분들이나 약 복용을 하신 자연스럽게 되죠. 자연스럽게. 얘랑 차이가 있죠. 밑에 혈압계랑 한번 보세요. 크게 해서 하나는 디졸브, 하나는 디졸브 안 들어간 분들이나 거예요. 약 복용을 자, 다시 보세요. 분들이나 약 복용을 하시는 분들, 뭐 당뇨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D만 누르면 된다. 아주 간단해요. 그럼 사라질 때도 해야죠. 나타날 때는 했는데 사라질 때 안 하면 또 그러니까 여기에도 끝부분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은 또 컨트롤 D를 누르면 여기도 들어간 거예요. 그럼 사라질 때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그 점. 이건 별거 아닌 기능이니까.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쌓이면 이제 영상에 좀 디테일들이 좀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런 기능들은 너무 처음부터 욕심내서 막 하는 것보다는 우선 기본 기능을 익히고 하면서 조금씩 계속 업그레이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원하는 부분에 이런 것도 넣었다. 뭐 설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오고 갖다가 넣으면 돼요. 그냥 이미지로 갖다 넣고. 그리고 이제 그거 조금 이제 응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내가 여기다 박스를 치고 싶잖아요. 해당 부분에. 빨간색. 네. 아니면 요거를 다른 데서 작업을 해서 갖고 오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별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사각형 도구라고 있어요. 사각형 도구 선택하시고 그냥 이렇게 해요. 자, 기본은 이렇게 회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레이어예요. 하나의 레이어가 생겼어요, 지금. 조그맣게 보이죠? 뭘 만들면 레이어가 무조건 생겨요. 요거거든요, 요 부분.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기본 그래픽에 가서 다 똑같아요. 문자 도구처럼 칠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나는 칠이 아니라 선을 만들 거니까 칠은 꺼버리고 선에다가 체크를 하고 선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선의 굵기예요. 요거는 요거를 키우는 거죠. 10 좀 더 크게 하겠다. 20 굵어졌죠? 굵어졌죠 이거? 네. 이렇게 해서 크기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지속 시간이니까 길게 늘리고 싶으면은 요거를 길게 늘리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여기서 효과들을 나중에는 배우실 건데, 효과 창을 가보면 이제 비디오 효과라고 있어요. 이건 기본으로 있는 프리미어 효과들이에요. 근데 이제 또 유튜브나 이런 데 가보면 뭐 프리미어 프로 뭐 효과 이런 거 검색해 보면은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가지고 막 배포하는 것들이 많아요. 뭐 예능 자막이라고 하면서 막 갑자기 막 튀어나오고 뭐 이렇게 막 쏟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기능이 있어요. 요거를 그냥 갖다가 또 원하시는 거 하셔도 돼요. 네, 그런 건 천천히 하셔도 되고,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어. 뭐 밀기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이거 갖고 와 볼게요. 제가 요거를 그냥 여기다가 갖다가 끌어서 적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봤어요 방금? 네, 봤죠? 아니었어. 이렇게 뭐 이렇게 아니면 떨린다든지 뭐 아니면 깜빡깜빡거린다든지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볍게 그냥 효과를 만들어 주면 되죠. 이런 거는 기본 있는 기능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걔네들이 뭘 만들어서 제공 배포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를 하셔도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막도 사실 되게 중요한 작업이죠. 자막을 내가 말하는 거를 자막으로 써야 되는데 이걸 다 일일이 손으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창에 보면 텍스트 참 어디 있어? 여기 텍스트에 가면은 대본이라고 있는데 여기 점점점을 누르고요. 지금은 한번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다시 받아쓰기라고 있는데 새로 들어갈 때는 뭐 다시 받아쓰기가 아니라 그냥 받아쓰기 뭐 그럴 거예요. 이걸 눌러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받아쓰기 누르지 마시고 이게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꼭 한국어로 바꿔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화자 구분은 말하는 사람이 2명 이렇게 일 때 그 사람과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해서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예 1명, 2명 이렇게. 근데 우리는 혼자 얘기하니까 상관없어요. 자, 오디오도 우리는 한계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혼합으로 해도 되고. 중요한 건 한국어. 이렇게 해서 받아쓰기를 누르면 이제 조금 기다리시면 얘가 이제 음성 인식을 해서 이걸 만들어줘요. 이게 짧게 했는데도 안 되네. 잠깐만. 자, 이걸로 하죠. 했던 걸로. 받아쓰기가 됐어요. 자, 이렇게 쭉 돼요. 그러면은 기다리면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요거를 다시 눌러서 캡션 만들기라고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자, 스타일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건 지금 나중에 해도 되니까 최대 문자 길이는 한 30에서 40 정도 대략 맞추시고요. 최소 기간은 제일 짧게 나머지 다 짧게 해주세요. 그리고 줄수는 한 줄로 해놓고 그리고 캡션 만들기를 눌러요. 자, 그러면 만드는 중 나오죠. 오래 걸려요. 해는 걸로 들어가죠. 다시 한번. 요게 이제 요 위에 있는 노란 부분이 이제 캡션이에요. 캡션 만들기 아까 한 거를 대면 끝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 문제적고 이진호 본부장입니다. 자, 오타가 좀 있죠. 여기서 자, 틀렸어요 완전히. 그 발음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얘가 인식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또박또박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더블 클릭해서 그냥 수정하면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 뭐 문제적 뭐 이거는 본부장입니다. 이 컴퓨터 느리면 이렇게 이래요. 자, 이렇게 됐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가 지네들이 잘라서 적당하게 하게 만들기 때문에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 문제 적고 뭔가 조금 나는 이거랑 여기까지를 끊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편안한 방법은 두 개를 같이 선택해요. 그런 다음에 뭐야 왜 안 돼? 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 문제 적고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데?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자 지금 현재 고혈압을 이렇게 두 개를 나눠버리게 되면은 이게 같은 부분인데 지금 두 개로 쪼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를 만약에 끊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요걸 이제 조정한 거죠. 이렇게 지금 현재 고혈압을 앓고 계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거나 이게 지금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합쳐지는 게 안 되네. 원래 이게 지금 오류 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합치고 두 개를 잡아서 이걸 누르면 두 개를 합칠 수 있거든요. 이게 안 돼. 왜 안 먹히는지 모르겠네. 캡션 평화. 됐네. 아, 이걸로 나갔네. 화면이 작아져서 아, 이렇게- 화면 때문에, 네. 화면 때문에 그렇구나. 네, 화면이 조그매서 이제, 요요 두 개. 요거랑 요거, 아이씨, 요거랑 요걸로 합치는 거. 병합, 분할.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하게 조절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쓰셔도 되고. 저는 그냥 써요, 대충. 그리고 여기서 오타 수정만 잘 하시고, 그러면은 끝이에요. 자막 작업은 아주 금방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지금 웬만한 건 됐고, 그래서 컷하고 이제 이미지랑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넣고 자막 작업하고 그럼 기본은 끝이에요. 나머지 고급적인 기능들은 뭐 천천히 하시면 되고 지금 하시잖아요. 조이 씨도 처음 와서 몰랐고 이거 몇 번 정도 해서 이제 하시죠? 혼자 다 하시죠? 저는 이제 오디오랑 편집이랑 뭐 대본 이 정도는 할 줄 아는데 디테일을 몰랐어요. 네. 기졸부 아까 뭐 이런 네. 거. 지금 도리 씨는 영상을 하나밖에 안 찍었어요. 그거 가지고서 편집 지금 해서 이제 혼자 하시니까 다른 분들도 이번 찍은 거 가지고 연습해 보시면은 한 만지면 2, 3일 정도면은 충분히 숙지가 되고 조금 센스가 있으면 더 빠르고 응용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고요. 집에 있는 PC가 만약에 좀 느리다. 영상을 불러왔는데 버벅인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좀 먼저 이게 지금 영상이거든요. C0020 그러면은 C0020 여기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요. 프록시라고 있어요. 그래서 프록시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뜨는데 그냥 이대로 두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프로그램 중에 이제 미디어 인코더라고 있는데 그게 뜨고 얘가 보면 기다리시면 좀 이거는 근데 사양이 좋아서 버벅이지 않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사양이 좀 딸린다. 그럴 경우에만 쓰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떠요. 그리고서 지가 이제 알아서 뭘 막 해요. 얘가 좀 있으면은 이제 알아서 되거든요. 혼자서 막 작업을 해요. 컴퓨터 느려서. 자, 이게 뭐냐면 버벅인다. 영상이 느리기 때문에 얘를 우선 1차적으로 영상을 좀 인코딩을 새로 해가지고 화질과 이런 것들을 다 떨어뜨려서 작업용으로 저용량으로 낮춰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할 때만 그 저용량으로 편집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가 지금 여기 소스 모니터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영상을 이걸 영상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막 왔다 갔다 막 하고 영상을 계속 뒤로 감았다 앞으로 감았다 막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막 올리고 이미지고 그러면은 컴퓨터 과부하가 걸리는데, 이 기본 소스를 우리가 찍은 영상 소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코딩을 해서 저용량인 영상을 가지고서 편집을 돌리기 때문에 좀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작업하는 도중에. 그래서 렉도 잘 안 걸리고 버벅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여기 좀 다운이 되는데 얘가 이제 인코딩 쭉 올라가요. 그래서 완료가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통 보면 여기 있어요. 프록시 켜기 끄기. 얘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가볼게요. 여기 보면은 프록시라고 돼 있어. 오프라인으로 돼 있죠. 이게 지금 프록시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지금 다운됐어. 얘가 프록시가 끝나면은 얘가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걸로 켰다 껐다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끄면 연결을 끊는 거고요. 이 프록시를 이렇게 누르면은 얘가 이제 온라인으로 돼서 연결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프록시가 연결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확인을 하려면은 여기 가서 우측으로 쭉 당겨 보면은 여기에 프록시에 연결됨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된 거예요. 요거는 사양이 좀 낮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얘 왜 꺼졌지?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여기 보면은 재생 해상도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효과를 주는데 재생 해상도를 8분의 1로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보여지는 해상도를 떨어뜨리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려서 좀 작업의 부담을 좀 낮춰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뭐 어쩌을 화질 깨지죠. 할 것 때. 같은데 당뇨 측정 근데 이제 재생할 때 이런 거 해상도를 떨어뜨려서 좀 과거를 줄여줍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정도 사용해서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내보내기를 해요. 우리가 상단에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인코딩을 하는 건데, 자 위치를 이제 잘 선택을 하시고요. 위치는 이제 내가 만들고 있는 지금 폴더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얘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통 내 문서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폴더에다가 아까 거기에 고혈압 진단비 이렇게 폴더를 바꿔주시고 파일 이름을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뭐 고혈압 심의용 누르고, 그리고 자 여기서는 사전 설정은 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 그 자기가 찍은 영상 그대로 갈 거면 건들리지 않을 거면 이제 매치 소스라고 가지고, 요거는 이제 화질에 대한 부분인데 하이 비트레이트로 해서 갈 거면 이제 제일 좋은 화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유튜브에 실제 올릴 때는 이걸로 쓰시고요.
우리는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로우 비트레이트로 하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심의를 올릴 때는 영상 파일이 1기가가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로우로 잡아도 지금 넘어버리잖아요. 1기가 넘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얘를 이게 지금 4K로 찍은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1080 HD로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거나 이걸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1기가가 넘지 않게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보내기 누르면 이제 저장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의필. 자, 여기 보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황금팀장 목소리죠. 공통으로 다 쓰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프리미어 프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애프터 이펙트라고 애프터 이펙트는 뭐냐면 프리미어 프로에서 하기 힘든 어떤 모션 그래픽이나 그런 조금 더 고차원적인 기능을 해주는 건데 예를 들면은 별것 때문에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걔네들이 협회에서 지금 주장을 하는 게 말 따라가잖아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저것 때문에 애프터 유효기간은 이펙트를 쓴 10일로부터 거거든요. 이걸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걸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공통으로 쓰고 본인 이름들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폰트 좀 바꾸고 그리고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기본 문구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본인 이름 넣으셔서 본인 등록번호 넣으면 되고 이대로 가서 해야 되고 지금은 공백으로 000 저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뒤에다 넣고 완료를 해서 심의를 받고요. 심의필이 나오면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돼요. 저 숫자를 넣고 다시 넣고 다시 내보내기를 해서 최종본을 만들어서 그때 유튜브로 쓰면 되는 거죠. 자막 노가다로 혹시 하면 안 돼요? 뭘요? 저 글자 이렇게 따라가는 거 자막 노가다로. 왜 그렇게 해요? 근데 힘들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FTP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싶은데 뭐 어려운 작업 많고. 근데 이렇게. 아니 이게 요구한 사항이에요 협회에서.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사람 제가 보지 못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다 이걸 쓰고 있어요. 뭐 그걸 만약에 올렸을 때 네. 이것도 된다 하면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거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굳이 그렇게 저는 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색상을 달리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글자만 따다다 하는 거는 얘네가 아무래도 안 해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요 기본 폰트와 따라가는 거는 색깔을 달리해서 시각적으로 차이를 줘야 된다. 이게 협회 그거예요. 네. 요구하는 것과 다른 방식을 뭔가를 해보면 결국에 시간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 달 버리게 돼요. 이거 영상은 심의 올라가면은 최소 2주거든요. 갔다가 빠꾸맞고 또 해서 또 하면은 2주 플러스 2주예요. 우선 기본. 그래서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고 자 가끔 그리고 이제 이 글자 크기 너무 작으면 반송이 나기 때문에 적정 크기를 위주로 해줘야 돼요. 요게 지금 딱 거기에 걸려있는 커트라인의 크기예요. 원래는 좀 더 작게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크기로 정도를 잡으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식별이 힘들어지는 약간 이렇게 되면 애매해져요. 그렇다고 이런 글씨를 너무 키우면은 보기 안 좋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하단에 그냥 깔아버리는 거예요. 심의 문구를. 어차피 영상들이 하단에는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었고 잘 가려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갖고 밑에다 깔아버리고 중요한 내용은 제가 상단에 올리고 이거는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다가 세로로 가로를 넣던 상관은 없어요. 글자 크기가 어느 정도만 맞춰주면 되고. 자 그리고 뭐 또
구부단이 앞에 인트로는 그럼 어떻게 적은 거는 어떻게 하시는 이거요? 거예요? 따온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음성이요? 문제인지 모르는 음성이요. 것. 당, 아, 음성은 이게 여기서만 쓰던 게 아니고 저희가 원래 팟캐스트에서 쓰던 그건데 얘가 래퍼예요. 네, 부탁해가지고 제가 멘트 주고 해달라고 해서 돈 주고 한 거예요. 그냥 아는 래퍼한테 조금 싸게 10만 원짜리. 10만 원이면 되게 싼 거죠. 그래서 근데 뭐 오프닝은 없어도 돼요. 저도 이거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당신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 귀찮으면 빼고 문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 랩을 하는 가장 큰 문제는 요거는 제가 이게 이때 당시에 만들 때 밤에 계속 생각을 했어요. 멘트를 뭘 해야 되나. 문제적 보험 이름을 정했는데 시그널 멘트를 만들고 싶은데 계속 생각하다 문제적 보험이래 문제적 하다 보니까 저 멘트가 이제 결국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영상들은 제가 드릴까? 뭐 가져오셨어요? 매장하드? 네, 갖고 왔어요. 네, 그거 주시고 좀 이따가 제가 넣어드릴게요. 근데 이거 녹음한 것도 보내주세요. 아 이거 한 거. 아, 예.